안녕하세요, 태린이 아빠입니다. 요즘 이제 미국 주식 서브 채널을 하나 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주식을 조금씩 살펴보게 돼요. 그동안은 이제 굳이 살펴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국내 시장을 너무 좋아했었고, 국내 시장이 그렇게 저는 뭐 열심히 데이터들을 제가 찾을 수 있는 만큼 훈련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데이터들을 잘 관리하면 국내 시장에서도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시장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금융투자소득세, 이재명세를 도입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국내 시장은 거의 뭐 말살될 것 같은 어떤 정책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뭐 요즘 이제 뭐 사모펀드에 세금 깎아주니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주식을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 와, 이거는 도입하면은 진짜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뭐 이상한 뉴스가 있던데, 이런 도입을 하고 뭐 해외 어쩌고 하고 있는데, 이 국내 시장의 참여자들을 해외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게 되면 결국 돌아오지 않는다, 이 돈들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쉽게 돈이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외국 주식 이민이 급증한다. 근데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해외로 갈까, 사람들이? 근데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미국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선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는 다양성이 필요해요. 우리가 자산 배분이라고 해서 레이 달리오의 올레더 포트폴리오를 짜는 이유가 상관관계가 낮아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상관관계가 낮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올라가면서 포트폴리오가 우상향한다는 게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인데, 한국 시장에는 포트폴리오 다양성이 지금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세금까지 쳐먹이면 엄청 어려운 시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한국 시장은 내수주와 수출주 이분법으로 보게 되면 내수주는 망가지고 있어요. 국내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성장을 더 어떻게 내수해서 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런 기업들도 없고, 그러니까 국내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주도주가 되어 본 적이 없어요.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 참여자들은 수출주로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HS 코드 뒤지고 수출 데이터 찾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출주들은 베타가 높아요. 반도체든 전력기기든 어떤 그런 화장품이든 베타가 높아요. 이 베타가 왜 높냐면 미국의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또는 중국의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의 컨셉들이 많은 거예요. 경기를 타는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수출주가 베타가 높고, 이 베타가 높은 주식을 매매하는 건 당연히 우리는 통계로 알고 있어요. 논문도 있을 거고, 고베타 주식은 수익 장기적으로 그 고베타 주식을 많이 매매하면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그러면 여기서 그래도 매력 있는 수출 데이터들을 보고 수출주들에 대해서 이제 참여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더 어려운 시장이 되겠죠. 더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 되겠죠. 내가 세금까지 고려해서 빨리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아예 세금 때문에 팔지도 못하거나 천수답이 되면서 고베타이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구렁텅이로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시장이 부양이 잘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뭔가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투자 아이디어가 돼서 회사가 돈을 버는데, 우리는 그런 기업들 너무 많이 봤어요. 회사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주가가 잘 안 가요. 왜냐면 주주들한테 환원도 잘 안 해주지만 시장이 그 종목까지 유동성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금 매기면 엄청 어려운 시장이 될 수밖에 없고, 자, 3번도 중요해요. 한국 시장은 이제 고베타 주식 위주로 지금 다들 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너도나도 반도체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얘기만 이제 귀 기울여 듣고 있고. 그런데 이게 위기가 발생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시장이 위기가 생겼으면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한국 시장에서 방어주라는 개념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작동을 하죠. SK텔레콤, KT 같은 통신, KTNG 같은 담배,
한국전력, 가스공사 같은 유틸리티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유틸리티가 방어력을 보여주기에는 정부에서 너무 규제가 있는 산업들이에요. 국내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나라에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 시장이 어려워질 때 미국도 경기 우려 때문에 시장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필수 소비재나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와, 여기 완전 호황장이에요. 그러니까 방어가 되는데 공격이 되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게 한국에서는 끼케와야 KTNG, KT, 그 다음에 한국전력, SK텔레콤, 뭐 LG유플러스 뭐 이런 거 몇 개밖에 없는데 이 미국 시장에 이 많은 기업들 보세요. 유틸리티도 보시면 한전 같은 기업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 이 차트 보세요. 다 우상향하고 있어요. 최근에 경기 둔화 시기에.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은 방어되는 종목들이 방어를 넘어서 거꾸로 상승을 해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 시장에서 통신, 담배, 유틸리티를 집어넣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방어력이 없는 거예요. 투매가 나오면 얘네들도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 시장은 방어가 되는 시장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상승을 해요. 그렇다면은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플레이하는 거는 세금까지 먹여가지고 어렵고 시장에 위기가 오면 방어도 안 돼. 그러니까 한국 시장 사람들은 언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현금화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왜 그걸 현금 비중 조절을 왜 고민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 시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현금 비중 조절을 고민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냥 좋은 주식을 사는 개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저런 주식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 그러니까 내가 좋은 주식을 계속 갈아 끼우는 거를 고민하는 것과 주식도 갈아 끼워야 되고 거기에 현금도 몇 %로 비중을 조절하거나 심지어 인버스를 넣으면서 해지를 해야 되거나 어떤 게 더 난이도가 쉬울까요? 난이도는 당연히 제가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쉬운 거예요. 미국 시장은 종목만 고민하면 되거든요. 내가 투자할 때 내 돈을 그 안에서 방어주 몇 %, 공격을 몇 %, 이걸 계속 비중을 조절하는 거가 되는데 한국 시장은 방어주가 방어를 못하는 규제도 있고 거기다 세금까지 먹이고 있으니까 방어가 되겠어요? 규제 있는 산업에다가 세금까지 쳐먹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금투세 도입하면 한국 시장 사람들은 아마 한 2년, 3년 정도 지나면 야, 이거 한국에서 투자하니까 금투세 도입하고 나서 악재 그냥 해소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수익이 잘 안 난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반면에 미국 시장은 야, 미국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막 수익이 내고 이러면 결국 돈은 수익이 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는 구간에 세금까지 처먹이면서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면 한국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고베타 주식을 겨우 플레이해야 되고 거기에 현금 비중 조절도 해야 되고 방어주라고 하는 것들 몇 개 안 되는데 거기도 다 규제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한국 시장에서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없고 포트폴리오 내에서 상관관계를 낮출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시장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미국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거기다 한국 시장은 시간 지나면 내수가 망가져서 방어주가 제대로 작동이 되겠어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시간 지나면. 빠르게 지금 이런 금투세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을 더 빠르게 죽여버리는 말살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도입하면 안 되고 이걸 도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빨리 이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야 돼요. 가게와 기업과 정부 이 세 개가 결국 돈이 돌고 돌잖아요. 근데 기업은 돈을 쥐고서 뿌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대신 받아가지고 지금 가게한테 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배당이 높아져야죠. 글로벌 스탠다드만큼 배당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 그래야 가게한테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기업이 가게한테 돈 주는 게 월급 말고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한국 시장은 지금 주식 투자자로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굉장히 불리한 시장이에요. 난이도가 어려워요. 현금 비중 조절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가면요, 종목만 갖다 뒤져보면 돼요. 피터 린치의 책에서 봤던 그게 통하는 게 미국 시장이에요. 한국 시장 그게 안 돼요. 시크리컬한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소형 잡주들은 오너의 마인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분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결국 이제 거기 이 어려운 시장에다가 세금까지 처먹이면 더 어려운 시장이 되고, 포트폴리오는 방어주는 방어를 못하고, 공격은 공격이 안 돼. 공격하는 애들은 세금까지 처먹여가지고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금방 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더 매매를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시장은. 그러면 이제 1년으로 보게 되면 상반기에 거의 다 뭐 매매 다 하고, 하반기에는 완전 이제 뭐 유저 떠난 게임장처럼 한산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게 이제 한국 시장 자체의 변동성을 위아래로 계속 흔들어 버리는, 베타가 높은 시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게 의미가 있냐. 왜 로우볼이라고 하는 전략이 통하겠어요. 꾸역꾸역 오를 때는 따라가고 떨어질 땐 덜 떨어지고, 이걸 반복하게 돼야 되는 건데, 저는 이 금투세를 먹이는 순간 한국 시장의 베타는 더 높아지고, 방어는 방어주대로 작동이 안 되고, 공격도 그렇게 먹을 때 많이 먹고 잃을 때 덜 잃어야 되는데 먹을 때 적게 먹게 되고 방어도 안 되고, 이런 시장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다. 이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세 정의나 이런 이제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주식쟁이니까,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다양성을 해치는 행동이 되니 이거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멍청하지 않으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가는 놈들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 서브 채널에 미국 시장의 종목 하나씩 지금 올려보고 있는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한국 시장에 예전에 이제 작동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거기는 작동을 해요. 그 모델의 투자 포인트가 워킹하고 있다는 게 전 너무 놀랐어요. 한국 시장에서는 이미 과거에 유물로 생각했었던 그 투자 아이디어들이 미국 시장에 버젓이 작동을 하고 있으니, 와, 이거 너무 매력적인 시장이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세금까지 지금 한국 시장 세금 없고, 그래도 참여자들이 고베타 플레이를 하지만 어느새 주도주라는 걸 플레이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또 크게 나는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국내의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익숙하고, 그리고 국내 시장만큼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곳들이 없어요. 증권사 보고서 보기 쉽죠. 그 다음에 수출 데이터 나와 있죠. 각종 데이터들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없어요. 미국 시장 가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전자공시랑 회사 홈페이지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거기는 그래도 장점이 회사가 돈을 버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면 지들이 알아서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소각을 해요.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워킹을 한다는 거예요, 실적이 결국에는. 근데 한국 시장은 돈을 벌어도 주가가 안 가요. 어느 순간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어느 순간 자회사나 관계사나 이런 데로 다 새어나가고, 돌고 돌아가지고 최대주주가 어디서 가버리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는 걸로 막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금투세가 도입하면 한국 시장은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순간 어려운 시장을 한 1, 2년 정도 계속 이제 참여자들이 맞닥뜨리는 상황들이 올 것이고, 2025년, 2026년 한 2년 정도, 야, 이거 해봤는데 한국 시장 그래도 남아있어 봤는데 미국 시장이랑 수익률 격차가 너무 나더라.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마 한 2, 3년 차쯤 들어가면 한국 시장은 거의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